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중단을 발표하자 한미동맹과 아시아 안보 때문에 미국에서도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는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할 수 없고 한미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 게 원인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예상했어야 한다는 사사카와 재단 전문가의 말도 들립니다.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의 한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북한 위성 시스템 분석 등이 월등하기 때문에 정치 목적으로 스스로 발등을 찍은 한국이 크게 손해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 지소미아를 한국의 진보는 원래 싫어했다면서 세계가 한국 내의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을 이해해야 한다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최대 승리 국가는 북한이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8월에 미국 제조업 구매 지수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다시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경제에 조심하라는 신호등이 켜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인이 62%라는 AP통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서류 미비 어린이의 구류 시한을 없애는 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표시지만 역시 소송이 이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도록 속지주의를 폐지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말했지만 헌법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페이롤 텍스 감면안과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 강화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전날의 입장과 반대입니다. 그와 함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하늘을 보면서 내가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군인들 앞에서는 군인 최고의 군인에게 주는 메달을 내가 받고 싶었는데 보좌관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측근들은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면서 걱정합니다. 아이슬란드 총리가 미국 부통령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할 때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서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을 잘 팔로우업을 하고 계실 테고 그와 함께 한국의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한국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설보다도 더한 어떤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어떤 본인의 거의 정책이다시피 할 것으로 했던 것을 하루 만에 뒤집고 그것이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소미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두면은 리뉴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90일 안에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이 길을 택한 뒤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보도들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역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를 해왔었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
다른 그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매체의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을 덧붙이겠는데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한국의 그 결정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같은 결정을 한 한국의 진보 측에서 그동안 홍보해 왔었던 것, 그리고 보수 측에서 홍보해 왔었던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실제로 한국 언론을 가지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뭐 미국 언론의 보도가 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비해서 월등히 그 좀 팩트에 기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 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특히 진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 기타 다른 신문에서도 한국이 재발등을 찍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고를 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아주 그 드라마틱한 결정으로 아마 한국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많을 테고요. 미국에서도 놀랐고 왜냐하면 8.15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뭔가 태도를 바꾸면 조금 그 부드럽게 이 무역 전쟁을 풀어갈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줬는데 물론 그 민간 차원의 보이콧은 이어졌지만요. 그러나 이 그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없앤다고 발표를 해서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을 뉴욕타임즈가 했습니다. 한일 관계 당연히 긴장이 될 테고 이게 곧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비건이 가서 이거 그냥 유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NO 했기 때문이죠.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를 한국이 이제 그 걷어찬게 되는 거고 그 걷어찬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한국 정부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겠죠. 한국이나 미국의 보도가 이것이 일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까지 오게 된 그런 일본과 어떻게 예민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 라면서 이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센시티브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정도의 사이가 한국과 일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아주 잘 풀어지기를 바랬는데 하면서도 우리 모두 강하다, 동북아시아 안전하다 이 정도 얘기를 나왔고요. 앞으로는 뭐 당연히 모든 그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확실하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과 따로 하고 일본과 따로 하고 하던 것들을 한미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군사 정보 자체가 북한이 핵 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따로따로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걱정은 정보를 못 얻어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게 중요한 거다. 한미 관계 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조나단 B. 밀럿이라는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분석가들도 워싱턴과 한국의 동맹이 악화될 것을 굉장히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전 외교부총리인 김성환 씨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미국 때문이다.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도 지적을 하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동맹을 약화시키고 또 이번에 한일 무역 마찰 이게 이제 전쟁으로 가는 동안에도 미국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그거 나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또 아시아에서의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동아시아의 안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미국 과학자 협회의 선임 연구원인 앤틱 펜다 씨의 얘기입니다.
또 일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죠. 한국에서는 또 진보 진영에서는 그 사사카와 그 평화재단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는데,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아베 신조를 뭐 신주 받듯이 모시고 이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와타나베 그 투스네오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일본이 또 실수를 했다.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를 읽었어야지 됐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은 그동안 일본이 상당히 자제하기를 바랬는데, 이 정도까지 긴장이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뭔가 능력을 높여가는 위험한 시기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전문가네요. 뭐 미스터 판다라는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도 피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게 지금 한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게 이제 결국은 지속되지 않기로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두 나라가, 일본의 경우는요, 이 얘기를 잘하지 않고 그동안 많은 그 한국의 진보 매체나 아니면 뭐 정세현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박지원 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게 많다, 일본에게 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우리의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경우에 북한의 위성 그 사이트를 잘 모니터를 하고 레이더도 모니터하고 북한의 정찰기도 모니터하는 게 일본이 맡은 분담이고, 여기에 있어서 한국보다 너무 기술이 일본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인적 자원이죠. 탈북자라든가 스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믹스 앤 매치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뭔가를 파악하는 게 이번에 그 지소미아였는데, 이게 이제 그 깨져버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분석가는 한국의 그 결정, 한국의 일본보다 더 피해가 올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이 또 다른 전문가는 일본이 북한 그 잠수함 움직임을 굉장히 분석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랜드 코퍼레이션의 제프리 그 호능 북한 문제 전문가는 한국이 그 제발에 총을 쐈다, 그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자해를 했다라는 게 이분의 분석이고, 일본에 벌을 주면서 민족 감정을 막 그 일으키는 것이 한국에서 지금 정권이 단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는 워싱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워싱턴과의 관계도 끊기를 원한다면 별 문제지만, 어쨌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뭐 한국의 그 띵크탱크요, 전성환 씨가 얘기하기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한국 정부는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여기까지가 뉴욕타임즈의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 서울발이었던가요? 이 기사가, 뉴욕타임스가 기사가 잘 나온 게 최상훈 특파원과 그 한국에서요, 그리고 모토코 리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삼각으로 쓴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는 도쿄발인데 한인과 그 김민주 씨와 또 그 사이먼 그 데니얼, 이 두 사람이 쓴 건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그 워싱턴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도 미국의 리더십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요즘에 그 해리 그 카지나니스 씨,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싱크탱크에 있고 시니어 디렉터고요. 뭐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글도 많이 쓰고 있죠. 오피니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강경화 장관이 한미 관계가 얼마나 강한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미국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E. 켈리 교수는 뭐 영어가 편한 사람이니까 미국 언론과 영국 BBC 방송 등이 자주 인터뷰를 그에게 요청을 하죠. 한국의 그 분위기를 읽어야지 된다. 세계가 이제는 한국이 이번에 그 쥐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 얼마나 북한이나 일본 이슈에 대해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격돌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서방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가장 큰 그 피해 국가는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나요? 그 미타로 오바라는 사람은 바보 같은 결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일본 사람이 하는데 일본 사람 아니고요. 그 웨스트 윙도 썼고 그리고 전에 국무부에서 그 코리아 데스크 오피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다. 그런 얘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최대의 이득은 북한이겠죠. 당연히. 이게 다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하니까. 해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그 두 파트너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할 것만 취하고 돈도 비싸다고 하고 일본에도 허구한 날 협박하고 뭐 한국에도 협박하고 그러더니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수방관하더니 이런 일이 터졌다는 식으로 미국에도 약간 그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CNBC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로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좀 그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보고 있는데 아직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그 깊이라던가 높이라든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매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디든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일본의 아베 신조도 일본말 억양을 내면서 흉내를 하고 조롱을 했지만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레이어가 점점 한 겹 한 겹 들어가면서 결정적으로 또 뭐 그 어렸을 때 본인이 아빠 따라서 렌트 컨트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렌트비 141달러 13센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서 그것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뭐 10억 달러 받는 게 훨씬 쉬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한국 대통령을 뭐 억양을 흉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그 감정들이 쌓여서 그것도 이 같은 결정을 하는데 뭐 하나의 그 보탬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무슨 뭐 한국의 보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조국 그 사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자에 관해서 이게 전부 재선을 그 겨냥을 하고 내놓는 정책인데 실행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던져놓는 것도 있고 일단 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도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있고 미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뭐 미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세계 다른 나라에 살고 있거나 미국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한가 하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대통령이 처음 말한 건 아닙니다. 속지주의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바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 속지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포커스가 이민자 특히 이제 뭐 불법 이민자에 가 있잖아요. 어제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경에 와서 국경을 넣고 have a baby, 베이비 갖고 베이비가 태어나면은 축하한다. 그 미국 시민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지주의를 없애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대단히 진지하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that very seriously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 10월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앵커 베이비라고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앵커 베이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속지주의 때문에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 하는 거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한번 내가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명령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인데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미국 시민이다 하는 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 속지주의를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그때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립네요. 오랫동안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워싱턴으로 다시 짐 싸가지고 이사 갔다고 하죠. 나이가 젊으니까 당연히 정치를 다시 할 것 같고요. 폴 라이언 그 당시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정말 거의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이건 손도 대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막 비난하면서 뭘 모르면서 폴 라이언은 아무것도 몰라 하고 또 사이가 나빠졌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것이고요. 수정헌법 14조를 바꿔야지만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본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는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사설에서 썼던데 모든 것이 이민자에 관한 특히 이제 시작은 불법 이민자 난민이죠. 그러나 그게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얼굴이 하얗지 않은 사람. 핀란드에서 이민 온다면 받아주겠어 뭐 이런 거요. 어린이를 부모와 같이 오던 부모 따로 오던 국경을 넘거나 할 때 이민법과 관련해서 구치소에 어린이를 두고 있을 때 지금은 20일 정도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부모에게 보내던 친지에게 보내던 그 구치소에서 아이를 내보내게 돼야지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클린턴 시대에 막 전전반측하다가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20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0일이라는 게 가장 빠른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은 이제 미국의 아이건 남미에서 중미에서 온 아이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정신이잖아요. 인본주의에 따른. 그래서 빨리 내보내는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룰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소송이 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잔인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 토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몇천 마일을 걸어서 어떤 때는 버스도 얻어 타고 오겠죠. 돈이 있어서 오겠어요. 돈 있으면 거기서 살죠. 그리고는 몇 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걸어와서 내가 안 되면 또 혹시 이 아이라도 하고 국경 순찰대원들에게 비는 엄마들 많잖아요. 어린 엄마들. 우리 이 아이를 봐서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럼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버니 샌더스 말의 진정성이 얼만큼 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얼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줄 서 있는 사람들 룰을 따라야지 그것은 이제 각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하는데 본인의 지지 기반이 이민자들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백악관에 앉아있는 스티브 밀러라는 젊은 사람이 열심히 가능한 한 가혹한 그런 이민 법안 내지는 법안은 백악관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행정명령이나 그런 플랜 같은 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사설에서 국경을 오픈해서도 안 되고 난민 신청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난민을 줘서도 안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난민도 안 줘요. 미국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힘들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민 법정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 많이 잡아가두고 오래 잡아가두는데 이것을 법에 맞게 빨리 아이들도 돌려보내고 풀어주고 하려면은 이민법 관련 판사를 늘린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뭐 그렇잖아도 그 주이시 아메리칸들이 그 4분의 3이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미국의 신문들은 독자들이 쓴 글을 많이 봤잖아요. 그 글에 보면 주요 신문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는 트럼프에게 투표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아니면 난 지난번에도 안 했지만 이번에 안 하겠다. 주이시에 관한 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자레드 쿠시너와 결혼을 해서 그 본인도 유대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자녀도 많잖아요. 몇 명이든가요. 이방카가 아이를 많이 낳는데 손주들도 주이시 손주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때는 주이시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데 이번에도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자에 따르면 주이시에게 좋게 말한다고 한 것인데 주이시들이 화가 나버린 겁니다. 주이시가 민주당, 주이시 아메리칸이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면은 디스로열하는 거다. 그 디스로열이라는 게 불충이라는 건데 미국에 대한 불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뭐 언젠가는 어디서 연설을 할 때 당신들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좋은 뜻으로 말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가 당신들의 총리야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거든요. 12월 달에 백악관의 한우카 파티에서도 그런 말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민주당에 뽑으면 디스로열하는 거야. 그건 또 이 땅에 미국에 디스로열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는 것. 그리고 또 언젠가는 책에서 91년도에 쓴 책에서 나는 내 돈을 그때 이제 트럼프 플라자 호텔 카지노 오픈하고 했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장이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흑인들이 내 돈 세는 게 싫어. 주이시가 내 돈 세는 게 나는 좋아. 믿을만하다는 거잖아요. 그 야물키크 그 모자예요. 빵떡 모자 쓴 주이시 중에서도 아주 그 주이시의 전통을 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반이스라엘인지 친이스라엘인지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반이스라엘 그 발언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투표하면은 머리도 되게 나쁘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뭐 도대체 난리지라고는 없거나 아니면 디스로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제 서서히 공화당에서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라도 겨뤄볼 만한가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 더 나왔던데 아직은 뭐 주목할 만하진 않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좀 뭐가 확 도드라져야지 되는데 물론 지금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 그 지지율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때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이길 확률이 높다로 나오고 처음에 후보 토론회에서 이 조 바이든 후보를 강하게 눌렀던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뭐 10% 이상 그 사이에 내려갔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엊그제도 뭐 선거 유세하는 거 보니까 뭐 12,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좌측이기 때문에 본선거에서 이길 확률 그렇기 때문에 그제였었죠. 조 바이든 부통령의 와이프 질 바이든. 질 바이든은 인기가 많잖아요. 사람도 선하고 또 뭐 선생님 출신이고 대학교 그런 출신이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그 개념이나 원칙이나 이상은 마음속에 그냥 꼭 삼켜버려라. 스왈로 해버려라. 꼭 삼키고 내 남편을 찍어야지 되는 이유가 내 남편이 지금 다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를 이긴다잖아. 이런 뭐 좀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는 후보의 부인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에서 뭐 지금 민주당에서 별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사이에 이제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 에릭 스왈웰은 이제 그 의회에 또 나간다고 했고 또 그 콜로라도의 주지사 존 힌켄로퍼 경우는 2020년도에 상원에 나가겠다 하면서 후보 사퇴했고 또 그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 지역이죠. 그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워싱턴주는 주지사의
텀 리밋이 뭐죠?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선 선거에 나간다 해서 이제 3명 또 떨어져 나갔고 하니까 한 22명 되나요? 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누군가 좀 정리가 되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본인이 스스로 자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만한 역량이 확실히 있다. 이게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조 바이든 후보는 말 실수를 하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8월 달에 제조업의 그 구매 지수요, PMI라는 것. 이게 이제 그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구매 지수가 수축됐다고 보는데 8월 달에 49.9였답니다. 9월 3일에 이제 최종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200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의 구매 지수가 줄어든 겁니다. 수출도 줄어들었고요.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모든 뭐 제조업을 미국으로 오게 해야지 된다. 한국의 뭐 자동차 회사도 뭐 미국에 오고 LG도 어디에 공장 짓는다 그러면 좋아하고 애플도 뭐 좋아하고 기타 등등 그랬는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미국의 그 산업 구조의 환경 자체가 다른 곳으로 테크놀로지 이런 곳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오랜 동안 그렇게 붙잡아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성장이 슬로우하다 했던 것이 이제는 그 수축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국제적으로 경제가 별로니까, 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답니다. 새로운 주문도 10년 만에 가장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서 2년 빠릅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2년 빨리 연방 적자가 1조가 되는 때가 2020년, 2022년으로 봤던 거죠. 의회에서 초당적인 그 예산 그 기구가요. 그리고 빚은 이제 10년 안에 미국 그 국내 총생산 GDP의 95%가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2차 대전 이후 뭐 최고가 되는 것이고 2029년이 되면은 미국의 빚이 12조가 되고 9월 30일이 연방은 회계의 연도가 끝나잖아요. 그때 빚이 9,600억 거의 이제 1조가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세금 감면을 너무 부자에게 기업에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국방비 같은 데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는 거고요.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파도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역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제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중국과 무역 전쟁하는 거 그것은 정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I am the chosen on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했어야지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이미 말씀드렸던 그 주이시들은 나를 그 king of Israel처럼 또 뭐죠? 그 재림한 그 가처럼 사랑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누군가 음모론자 그 라디오 호스트가 얘기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고 나이스 월드 하면서 그 리트윗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니 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말하자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반대편에서는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제 이제 그 재향 군인들에게 메달 주고 하는 자리에 갔었거든요. 가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도 저의 보도가 틀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을 바꿔서 하루 사이에 달라진 게 있는 겁니다.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도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것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그 말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지. 우리가 왜 검토해? 경제가 얼마나 강한데? 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총기에 대해서도 또 그 전날은 내가 100번 이상 말했잖아. 총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이 문제라고 하더니 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총기협회 회장과 3번 통화를 해서 딸이 말려도 안 듣더라 하더니 또 나중에는 신원조회 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고 2차 대전 참전했었던 용사들에게 무슨 그 메달을 주고 하는 메달 오브 오너 그런 그 행사에 갔었던 거거든요, 어제. 그런데 그 군인들 앞에서 대통령이 나도 이 메달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자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100% 농담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물론 그 자리에서 웃었던 그런 그 재향 군인들도 있지만, 내 보좌관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었는데, 이 메달 갖고 싶었는데 접었다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발에 뼈가 어떻게 자라나서 5번이나 베트남전, 그 당시에는 미국이 징집제였으니까 그것을 피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정책을 자꾸만 바꾸고 하는 게 점점 심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옆에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진 그 앤소니 스칼라무치 같은 전 백악관의 공보국장이 아니라 사이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한답니다.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를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을 혼돈시킨다고 미친 정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어제 한 말을 기억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이건 변덕스러워도 너무 변덕스러운 것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처음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미국의 의사들이 뭐 연구 논문 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할 정도의 정신 건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너무 초창기였고 지금은 이제 3년 정도 지나가면서 좀 더 심해지니까 사랑하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무척 요즘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조금 못 전해드렸던 게 있네요. 분위기만 전해드리자면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채권의 수익률이 보통 장기적으로 하면은 장기의 수익률, 이자율이 단기보다 높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2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오히려 그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오늘 역전이 됐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드러지 리포트는 아주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샥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AP통신과 노크 센터가 함께 조사를 하는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2%였습니다. 지지한다는 사람은 36%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40%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재선이 1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수치고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갤럽이 이제 가장 평범하니까요. 그 지지율을 50%를 넘겨보지 못한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죠. 지금 3년이 됐는데 이슈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 헬스케어. 역시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의 텃밭을 싹쓸이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이슈였잖아요. 이민, 헬스케어. 그 밖에 외교 정책. 지금 북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스티브 비건은 잘 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도 준비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북한이 아니지. 그건 무슨 스텔스 전투기를 그렇게 들여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돼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세라 허카비 전 백악관 대변인 굉장히 잘 싸웠었죠. 기자들하고도 그렇고 대통령의 그 입장을 대변하고
또 말을 잘 변호해주고 하기 위해서 맞는 데 가네요. 팍스에 가서 잘할 것 같아요. 팍스 TV에 컨트리뷰터로 가니까 여러 가지 뭐 해설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나오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유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관련 뉴스가 지금 뭐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기본적으로 그 덴마크의 총리가 여성 총리이죠. 이 여성 총리가 어제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스티하다. 대통령이 네스티 이런 단어가 아무튼 굉장히 더럽고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더럽게 재수 없다. 저 인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네스티했다. 왜냐하면 이 덴마크의 총리가 아니 그린란드는 데니쉬가 아니라 그린란드에 소속돼 있는 거고 거기도 뭐 총리도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표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좀 뭐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덴마크의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가기로 했었던 것을 그냥 연기하고 9월 2일, 3일 방문을 연기 내지는 취소를 일단은 취소죠.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데니쉬의 그 여성 총리가 참 이렇다고 우리의 미국과의 덴마크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놀랍고 실망스럽지만 뭐 이런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게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었던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이 이제 1946년도 해리 트루먼이었지만 뭐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루이지아나 1800년대, 뭐 알래스카 1800년대 앤드류 잭슨, 또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버진 아일랜드요. 여기도 우드로 윌슨이니까 그 1900년대 초고 이게 이제 그 데니쉬 웨스트 인디로 불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덴마크의 그 총리가 좀 터무니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요즘은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그 자치 국가에 대해서 돈 주고 사는 것, 국가나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것 이런 나라와 사람을 팔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현대의 이 정서가 그런 뜻에서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 뭐 터무니없다고 네스티라고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그 반응이 나왔고요. 이렇게 시사만평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푸에르토리코 미국에 이렇게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푸에르토리코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가 그린란드가 좀 하나가 북쪽에 하나가 남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사만평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린란드가 그랬더니 우리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시사만평이 아주 재밌게 나왔습니다. 뭐 북유럽의 여성 지도자가 많죠. 아이슬란드의 총리도 여성인데 이 여성은 4일 내 9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도 해외에 무역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하겠다고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거기에 기조 연설자라고 펜스 부통령이 와도 나는 자리를 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거 미국 무시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성 총리는 레프트 그린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권, 낙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인 거죠. 해서 이게 대단하게 미국을 꺼리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미국 부통령 만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